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정환율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분석을 위해서 그 수요 공급 똑같은 우리 13장에서 배웠던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공급은 픽스되어 있다고 보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환율은 외국 통화 외국 돈 나누기 자국 돈의 모양으로 환율이 표시가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 유지를 시켜야 될 환율이 여기인데 고정 환율 시스템에 의하면은 이 환율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 가치를 보니까 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국 통화가 실제 수준은 여기인데 유지시켜야 될 수준은 여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고정 환율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수준은 여기인데 고정 환율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시켜야 할 수준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야 됩니다. 올리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를 더 사들여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국 통화를 사들이면서 외국 통화를 팔아야 돼요. 즉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고정 환율 시스템에서 자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을 때 실제 수준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디맨드 커브를 이렇게 수요 곡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를 사들이고 외국 통화를 팔아야 된다. 외국 통화를 팔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반대로 우리 수준은 여기인데 유지시켜야 될 고정환율 시스템에 의해서 이만큼 유지를 시켜야 돼요. 우리 수준은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아까랑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이거를 수요 곡선을 이렇게 낮춰야 돼요. 수요 곡선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는 외국 통화를 사들이면서 자국 통화를 팔아야 됩니다. 팔면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얘기죠. 주로 남미에 있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달러랑 연동해서 고정 환율을 이렇게 실시를 했어요. 근데 실제 그 나라 통화 환율 수준은 여기야. 근데 고정 환율 시스템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 통화를 사들이면서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남미 입장에서는 달러겠죠. 달러를 계속 팔아야 돼요.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래 약속한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가 있다. 반대로 이 경우는 이제 중국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도 고정 환율 시스템이거든요. 그 약속한 고정 환율 시스템은 여기인데 요 수준이야. 요 수준인데 실제로 중국의 뭐 경제 성장률도 높고 인플레이션율, 요새는 중국 인플레이션도 좀 문제가 되지만 인플레이션도 낮고 그러면 실제 환율은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 환율, 그 약속한 고정 환율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 통화를 팔고 외국 돈, 중국 입장에서 외국 돈 달러죠. 달러를 사들여야 됩니다. 떨어뜨려야 돼요. 바로 그 이유가 중국이 그렇게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갖게 된 이유예요. 계속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국 통화를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뭘 사들인 거예요? 미국 돈 달러를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케이스고, 이건 남미의 케이스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유지해야 될 고정 환율이 여기다. 근데 실제 수준은 여기다. 그러면 갖고 있는 외국 돈을 계속 팔고 자국 통화를 사들여야 된다. 그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중국의 경우 실제 유지해야 될 고정 환율은 여기인데 이 수준인데 유지해야 될 수준은 여기고 실제 수준은 여기다. 그러면 자국 통화 수준을 떨어뜨려야 돼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 어떻게 됩니까?
자국 돈을 팔고 외국 돈을 사들여야 돼요. 그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게 된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이 경우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다. 오케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를 말로 지금 다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국 통화를 사들이고 외국 통화를 자국 통화를 사들이고 외국 통화를 팔면서 디맨드 커브가 여기 있다가 일로 움직인 거죠. 이건 반대의 경우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이게 이제 뭐 남미의 예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실제 수준은 여기인데 이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 돈을 사들이면서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팔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정한 고정 환율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 절하를 해야 됩니다. 그 환율 수준을 낮춰야 돼요.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낮춰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devaluation입니다. 평가 절하. 고정환율 시스템 내에서 그간 유지했던 고정환율을 낮추는 평가 절하시키는 조치가 devaluation이에요. devaluation은 언제 생기느냐? 자기 수준 이상의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과정에 외환 보유고를 계속 소진을 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바닥이 나면 더 이상 기존에 유지하던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고정환율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통화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반대의 경우가 revaluation이에요. 이 중국의 경우입니다. 이건 남미의 경우, 중국의 경우로 대조해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계속 어떤 식으로 조금 전에 그림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유지시켜야 될 고정환율은 여기인데 우리 수준은 여기야. 근데 이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 통화를 팔고 그 대가로 외국 돈 달러를 사들이죠. 중국이. 계속 사들이다가 너무 많아져. 너무 많아지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돈이 풀려서 뭐 인플레이션 위험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외환 보유고가 너무 많아지는데 달러 뭐 금리도 낮고 달러 가치도 불안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미국의 압력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환율을 이거 너무 낮은 수준 유지시키기 힘이 드니까 우리 고정 환율 수준 이렇게 올리겠다. 여러분 중국의 그 최근에 그 환율을 이렇게 보면 고정 환율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어때요? 지속적으로 중국이 평가 절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그전에는 8유안으로 어떻게 되나요? 6유안으로 8유안으로 거래를 하다가 하여튼 평가 절상시키는 쪽으로 계속 그 중국 돈의 위안화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r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revaluation은 자국 통화의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저평가 그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외국 돈을 사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외국 돈 사들이는 거를 포기하면서 그 유지하던 고정환율을 올릴 때 그러면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갈 때 그게 revaluation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환율 시스템 하에서는 중앙은행이 요지는 통화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정환율 시스템 하에서는 남미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왜? 환율의 그 고정환율 유지하는 거를 위해서 통화정책이 거기에 부수적인 정책이 돼버려요.